때는 조선시대 초기 연산군 때의 일이다. 채생이라는 한 선비가 한양의 훈련원 근처에 살고 있었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채생은 거리에 나왔다. 밤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은 은은하였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은 희미하고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채생은 그것대로 훔치가 있어 거리를 걸었다. 달빛이 흐린 것도 아치가 있구나. 채생은 정처 없이 걸음을 옮기다 누군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두운 밤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야밤의 여인이라니.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채생은 한 발 한 발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달빛에 비친 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고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채생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고 행인이 별로 없는 거리에서 이런 절색을 만나 엉뚱한 충동을 느꼈다. 여인의 곁으로 간 채생은 헛기침을 하며 그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낯선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인은 놀라는 기색 없이 채생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채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좋은 달밤에 우연히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선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광태를 보임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채생은 여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덥석 손을 잡았다. 여인은 여전히 놀라지 않았고 하얀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며 채생에게 말하였다. 어디에 누구시옵니까? 나지막하게 묻는 여인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웠고 목소리마저 채생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저는 훈련원 근처에 사는 채라는 사람이요. 채생의 말을 듣고 여인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정중한 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뜻이 있다면 능히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채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고 바라고 있던 바입니다. 낭자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니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채생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채생은 기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 가지 않아 한 개울이 나왔고 그 개울을 건너니 처음 보는 하얀 담장의 큰 집이 보였다. 의리한 대문과 높이 치솟은 처마가 위압적이었다. 채생은 여인의 아름다움도 놀랐거니와 이러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였다. 순간 채생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큰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여인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멍하니 서 있는 채생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채생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그 여인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였다. 여인이 들어간 뒤 채생은 대문 앞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도 인기척조차 없었다. 허허, 여기까지 무사히 오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든 채생은 화가 나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요정이 얼굴을 보이며 말했다. 나리, 아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채생은 여종이 열어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던 것과 다름없이 집안도 웅장하였고 마치 천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종은 채생을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 앞에선 아까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밖에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간 채생은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병풍은 진기하고 눈이 부셨으며 방석과 화롯불은 영롱하여 채생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여종이 술상을 차려왔다. 그릇 또한 모두 옥으로 깎은 듯 하였고 담긴 음식들도 처음 보는 진귀한 산의 진미들이었다. 여인은 술을 따라 권하고 나서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 몸은 팔자가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출가도 못하여 유모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적적한 차에 거리에 잠시 나갔답니다. 달빛에 취해 걷던 중 함께 나갔던 유모를 잃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군자를 만나서 정중한 정을 듣게 되어 저도 모르게 법도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군자께서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밤 모시고자 합니다. 채생은 너무나 기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다. 채생은 꿈인지 생신지 분간도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술에 취해갔다. 밤이 더 깊어지자 여종이 들어와 채생의 두루마기와 갓을 벽에 걸었고 비단 금침을 깔고 촉대를 들고 나갔다. 그러자 여인이 채생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말하였다. 나으리. 천하의 절색을 맞이하는 첫날 밤이었다. 채생은 길게 숨을 몰아쉬고 가느다란 여인의 허리를 휘어 감았다. 그리고 여인을 품에 안고 누웠다. 채생은 하늘에 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인에게 깊게 빠져들었다. 둘은 새벽이 다 되어 가도록 연연한 정을 나누었다.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순간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머리가 울렸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본 채생은 너무나 기괴한 일에 정신이 들었다. 채생은 돌다리 밑에 개천에서 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고 다 썩어 흐느적거리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개천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몸의 반은 시궁창물에 젖어 있었다. 두루마기와 갓은 돌다리의 기둥 틈에 걸려 있었고 벌써 아침에는 뜨기 시작한 뒤였다. 아침이 되어 장작을 실은 말수레가 돌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돌다리 위를 말수레가 지나느라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였고 그 소리에 놀라 정신이 들어 눈을 뜬 것이었다. 채생은 기겁하며 일어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 귀신을 홀렸단 말인가? 채생은 허둥지둥 옷을 챙기며 미친 사람같이 뛰어 달아났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 뒤에야 겨우 정신이 든 채생은 또 그런 홀림을 받을까 겁이 났고 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는 채생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채생이 홀려서 누워있던 돌다리 밑은 지금은 복개된 개천이었고 그 다리의 이름은 태평교라고 한다.